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이 사실 뭐 연휴인지 뭐 평일인지 좀 헷갈리는데, 저희는 어제 춘천 집회 마치고, 제가 오늘 뭐 소개해드리겠지만, 이 백봉 올개 춘천 농장에서, 거기서 전역을 하면서, 백봉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향후 좀 전략을 논의했고요. 이 촛불 태극기 연합 집회를 했던 그 사람들끼리. 저는 와서 오늘 강동서 방송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짚어가 왔는데, 어제 오늘 하여튼 뭐 우리 쪽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이재호 문제야. 이재호 문제. 이제 이건 정리해야 되겠다, 이재호는. 그래서 뭐 제가 변강세에서도 많이 설명했죠. 뭐 강동서에서도. 그래서 좀 근거 자료를 갖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전에 이제 어제 춘천 집회, 예, 여기 백은종 대표하고 이렇게 행진하는 거 전부 다 이거 위리어치 독자들입니다. 이분들 다. 정대택 선생님하고 이렇게 어제 임세훈 소장이랑 제가 같이 연설했었고, 제가 변강세에 아니 제가 헷갈리네. 강동서에서 제가 얘기를 했듯이, 제가 그 한동훈을 출마하면 내가 잡으러 간다 그러는데, 사실 저는 한동훈이가 총선에 출마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승리를 못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한동훈이가 저지른 이 파렴치한 조작범죄 행위를 다 밝혀놨는데 이 인간이 출마한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저는 그 전에 한동훈이를 감옥에 보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이제 뭐 출마할 생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한동훈을 잡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막 임세은 소장이 차라리 너 한동훈 나와라. 어차피 임세은 소장은 정당인이니까, 정당인으로서 너 지금 오늘도 뭐 최강욱 그 휴대폰 압수수색하고 지금 난리치고 있죠, 한동훈이가. 너 그런 짓거리 하면 자신 있으면 너 출마해라. 내가 너 나가서 깨주겠다. 아마 그런 발표가 곧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여러 사람이 물어봐서, 나는 한동훈이 하고 출마해서 붙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한동훈이를 총선전까지 감옥 못 보내면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저놈 끝장내겠다, 그런 입장이니까 진짜 선거에 출마할 사람이 한동훈한테 얘기하는 게 맞다. 제가 그렇게 양해를 했어요. 그 박진영 교수, 요즘에 하여튼 마키아벨리가 정말 정말 저도 놀라고 박진영 교수 놀랄 만큼의 이제 성과가 큰 프로그램인데, 마키아벨리를 제가 좀 많이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엔터나 이런 유머 코드 전혀 없이 그냥 정통 정치기만 하는데, 많은 팬들을 지금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키아벨리를 저도 좀 많이 활용을 한다 생각하고, 어제 제가 박지정 교수하고는 얘기를 못했고, 먼저 가서 내가 식품에 윤선희 씨하고 내가 마키아벨리에 한번 윤창중을 좀 투입해보자. 이게 상당히 좀 진보 쪽에서는 어려운 일일 수 있을 텐데, 아니 어차피 이제 이재호란 인간이 여기 들어와서 단물 다 빨아먹고 지금 나가는 꼴 아닙니까? 이 꼴 났는데 이재호를 잡을 만한 사람을 투입해야 되는데, 내 눈에 보이는 사람 중에서는 윤창중이다, 이재호 잡을 사람은. 그래서 윤창중을 좀 이제 이쪽 채널에 투입을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그거는 이재호 때문에, 이재호 때문에. 이제 강민구 대표, 이 사전 집회를 하면서 서울의 소리의 그 정병건 국장인가요? 그분이 박근혜도 우리가 이끌어내는데 뭐 몇 년 걸렸는데 윤석열도 이제 뭐 1, 2년 내에 끌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 턴라이트 회원들하고 미디어치 회원들이 굉장히 기분을 안 좋았었어요. 저나 강민구 대표 같은 급들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는 집회기 때문에 이제 회원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강민구 대표가 윤석열 까는 거 이외에는 각자 다른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경우도 뭐 문재인이고 이재명이고 얘기 안 하고, 그쪽도 그러면은 박근혜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좀 공감대 형성이 됐는데,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달라요. 약간 생각이 달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저는 까도 된다고 봐요. 박근혜 까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박근혜를 까는 전제는 뭐냐? 세무립 조작을 인정을 하는 상태에서 박근혜 까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인정이 되면은
이 자리에서 예를 들면 당신 이 태블릿 조작이 다 드러났는데도 지금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지 않냐. 당신 같은 사람 탄핵시킨 건 정당하다라고 충분히 저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아니 뭐 저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촛불 입장가에서 촛불 운동가 입장가에서 박근혜 충분히 까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여기랑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랑 걸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제가 문재인 이재명도 깔 수 있다고 봐요. 이 문제로 윤석열 한동훈의 조작 범죄 문제를 갖고 이걸 은폐한다거나 여기를 침묵하는 자들은 박근혜든 이재명이든 문제 다 깔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이제 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박근혜도 끌어내렸듯이 우리 윤석열 끌어내시다 이렇게 되나오니까 이제 우리하고는 좀 핀트가 안 맞지. 우리는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이 시대의 조작 범죄자들이 권력을 잡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정한다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이상한 똘마니들이 이상한 저 이준석계 놈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 윤석열도 탄핵시키면 박근혜도 탄핵시켰는데 또 탄핵시켰을 때 그 대안이 나올 수 있겠냐. 웃기는 얘기야. 이거는 보수끼리 하는 얘기죠. 이건 촛불과의 할 얘기가 아니라 보수끼리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윤석열을 탄핵시키겠다는 얘기는 박근혜도 탄핵시켰고 윤석열도 탄핵시키고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박근혜 탄핵시키는 과정에서 희대의 범죄자 두 놈이 권력을 찬탈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바로잡는다는 개념이에요. 엔드가 아니야. 엔드가. 박근혜 엔드 윤석열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서 박근혜 탄핵을 다시 돌아보겠다는 의도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우리는 촛불하고는 좀 맥락이 다를 수 있어요. 맥락이. 근데 이 맥락까지 서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문제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 똑바로 못하는 특히 윤석열의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이걸 밝힐 책임이 있는 문재인, 이재명, 박근혜 다 깔 때 까자 같이.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조영환 씨가 어제 이 굉장히 이 연설을 혼자 진짜 길게 했는데 울림이 있었죠. 제가 끝나고 이쪽에 운동권의 원로 목사 박승목 목사와 같이 저녁을 같이 했었는데 자기가 이 조영환 대표 연설을 보고 반성을 많이 했대. 보수가 이렇게 깨어져 있고 깨쳐 있고 저런 보수적 시각에서 올바르게 윤석열 노선을 비판할 수 있다는 거에 저희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까는 거는 진보 좌파 노선만 있을 줄 알았는데 보수 노선으로 깔끔하게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노선을 다 따라버렸거든요. 조영환 대표가. 그 전부 다 보수적 가치로 때린 거야 윤석열을. 굉장히 독특하고 참신하게 들렸을 거야 아마 촛불 인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게 진짜 보수다 이거지. 이게 진짜 어제 조영환 대표가 연설 때린 게 진짜 보수의 가치와 노선이에요. 보수를 싫어하는 이유는 보수의 가치가 싫어서가 아니라 보수가 스스로 그 가치를 짓밟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거든요. 요 영상을 제가 따서 미디어치에 따라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들어볼만 할 겁니다. 좀 혼자만 길게 했는데 김진욱 교수가 제지를 안 했어. 왜? 길어도 이거 정말 들을 만한 얘기가 나왔거든. 미디어치 요거에서 조영환 대표 연설하고 제 연설 2개는 따가지고 따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디어치 이 JTBC 방송사 최순실 태블릿 보도 관련 우리가 법관 기피 신청서 제출했는데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는 오후 2시에는 JTBC 가고 제가 그 당시에 매불쇼 나가기 때문에 4시 집회를 우리가 지금 순회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어디를 가냐? 대법원에 가겠습니다. 대법원에 가서 태블릿 조작을 은폐하는 데 가담하고 있는 이 판사 개쓰레기들을 그냥 한 놈 한 놈 다 실명을 걸어서 김명수 저놈까지 포함해가지고 니네 다 죽을 준비해라. 내가 이 김명수한테 탄원서를 넣지만은 느나마나 그놈이 김명수 그놈이 공범일 게 뻔한데 그놈하고 윤석열이 그 두 놈이 공범인데 뭘 김명수한테 탄원서냐. 형식적으로 내놓고 너희 김명수부터 이 조작날조에 가담한 이 판사놈들 너희 다 죽을 준비해라. 내가 그 기자회견 하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냐면은 이게 아니 우리가 2017년도에 우리가 JTBC다가 민사재판 2억을 넣은 사건이에요. 그 이왕 2억을 넣은 이유는
단독이 아니라 합의부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지호, 박준범, 김병은 이 3인 재판이 되는 건데 나름 공정하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3인 재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2억을 넣은 겁니다. 2억하고 이제 이 이상이면 요즘은 올랐다 그래 5억으로. 그러니까 2억 이상 넣으면 3인 재판이고 2억 이하는 1인 재판인데 이제 볼 때 우리는 차라리 단독 재판이 나요. 3인 재판 돼버리면요. 요놈들이 같이 짜가지고 완전히 권력에 줄 서버려. 단독 재판은 약간 독고다에 걸리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이제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 그런 재판이 있었어요. 최서원의 제2 태블릿 PC 반환 소송에서 단독 재판이야. 판사가 완전히 독고다이야. 원칙대로 다 때려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잡아가지고 이 한동훈의 범죄를 잡아냈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것들은 그냥 권력을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이거. 자, 우리가 한 주장을 JTBC가 우리가 다 가짜라고 막 음해했어. 자, 보세요. 우리 미디어워치 조작 보고서가 가짜 뉴스 확산은 우리를 미디어워치를 음해한 건이에요. JTBC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역 소송을 걸었는데 4년 동안 재판 한 번도 안 열었어요. 재판 안 열고 들어놓고 있다가 이 재판 최순실 태블릿이 실제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는 이 재판의 다룰 사항이 아니다. 웃기는 얘기잖아. 지금 우리 보고서가 가짜라고 JTBC가 음해한 건에 대한 민사재판인데 그러려면 이게 태블릿이 진짜냐 아니냐가 다뤄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다 잡았잖아요. 다 잡아서 우리가 이 JTBC뿐 아니라 검찰의 조작을 다 재판에 유출했는데 재판에서 다룰 상황이 아니래. 그러면서 변론 종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선고를 23일로 통보했다. 이거 뭐 하는 인간들입니까? 이 판사한 놈들 이거. 이런 놈들이 한두 놈이 아니라는 게 한두 놈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동환 변호사가 일단 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는데 아니 이 사건은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해 어느 쪽이 허위사실 못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인데 피고의 불법행위 입증하기 위한 원고의 기회를 재판부가 임의로 박탈 선고했다. 정말 내 판사들 정말 다 죽을 각오해라. 니네 못 건드릴 것 같아. 아이고. 얘네들이 판사한 놈들이 뭐냐? 판사의 양심을 존중해서 판사 스스로 독립적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해줬거든. 그래서 판사는 판결로 처벌받지 않도록 해놨는데 그거는 뭐냐? 너희들이 양심껏 법논리에 따라서 판단하는 얘기인데 니네들이 판사 너놈들이 그걸 이용해서 권력에 빌붙어서 진실을 파묻겠다? 너희 같은 놈들 쓸어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자식들아. 맨날 니네 앞에서 기어다니는 그 기회주의자만 봐서 그러나 본데 니네 같은 놈들만 특별법 하나만 다 죽여요. 자, 이 사건 재판부는 5년 동안 이 사건 태블릿 기기 감정을 포함한 일체의 증거 조사를 안 해놓고 형사 재판을 미뤄왔는데 그러면 그냥 계속 뒤집어 있던지 그러면은 지금 형사도 재판 안 열리고 있는데 변론 제기를 하면은 변론을 받아주던지 아니면 뒤집어 있던지 그냥 이제 형사재판이 드러누워 있는데 이제 선고만 해서 한마디로 태블릿 진실 추정에 흠집을 내겠다. 누구 지시 받고 이런 짓 한 거냐 니네들. 황희연 대표이사. 이건 황희연 미디어치가 소송 걸었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 황희연 대표가 들어가는데 태블릿 조작 이미 실체적 진실 다 드러났다. 어용 판사들이 법조도 힘을 빌려 편파 판정으로 JTBC에 매달 걸어줘 봐야 엉터리 판결 내는다면 항소로 또 맞서는 것부터 JTBC 방송사에 대한 자, JTBC가 지금까지 우리를 음해한 게 한두 건이 아닌데 그럼 우리가 또 소송 들어갈 수 있지. 야, 소송 걸 거 한두 개냐 이 자식들아? 내가 윤석열이 한동훈 소송 걸 수 있지. 그러니까 판사 니놈들이 줄 서가지고 아무리 해도 내가 100건도 걸 수 있어. 100건도. 니네 100건 걸다가 아까 얘기했던 개 중에 한두 명 정도 정상적이고 양심적인 판사 걸리면 다 죽는 거야. 니네 어용들 아무리 해봐야. 그래서 지금 이 어용 판사들 내에서 내가 이 징계하라는 탄원서를 금요일 오후 4시 대법원에서 제가 발표를 하면서 어떤 놈들이냐. 저를 구속영장 발부시킨 이현학 판사. 난 구속영장 실질심사 내가 처음 받아봤는데 발언권을 주질 않아요. 그냥 검사하고 짝짝꿍 내가지고 제 발언권 다 박탈시켰어요. 그리고 1심 판사. 태블릿도 증거 채택 안 해. 최서원도 증인 채택 안 해줘. 손석기도 증인 채택 안 해. 우리 사건이 뭐야? JTBC 손석기가 보도한 최순실의 태블릿 사건인데 태블릿도 증거 채택 불. 최순실도 증인 채택 불.
손석기도 증인 채택불. 완전히 어용 판사지. 이런 어용 판결 내린 다음에 부장판사 승진했습니다. 이게 김명수 너하고 관계 없냐고, 김명수하고. 요놈하고. 우리 형사재판. 아니, 검사가 백길 일구 증거를 주겠다 그러는데 판사들이 나서서 증거 못 주게 막아요. 이놈들 등등. 그리고 SKT 재판. SKT 조작한 거 다 밝혀냈어. 선고 때리면 되는데 도망가 버린 놈들. 요놈들 제가 실명 걸어서 대법원에 넣는데 너희들 대법원에 넣어봐야 똑같은 놈들이니까 안심하겠지. 내가 지금 니놈들을 실명 걸면은 니놈들은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다 사형. 이런 놈들은요, 뭐 5년 10년 필요 없어. 그냥 싹 다 사형. 김명수 너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봐. 내가 하나. 검사보다 훨씬 나쁜 놈들이 판사야. 이번 기회에 판사 한 20명 정도 사용시키면 이제 정신 차리겠지. 다 죽을 까고 이 새끼들.